안녕하세요. 보험금 분쟁의 해결사 손해배상사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 중 자궁경부 이형성증 N87 진단이 제자리암 진단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A는 2019년 5월경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대학병원에서 원추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 보고된 조직병리 보고서에는 마더레이트 디스플라지아 CIN2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위와 같은 병리 보고서를 토대로 A에게 자궁경부의 상피내 신생물 CIN2 질병분류기호 N87.1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A가 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만 지급하였고 암 진단에 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N87의 경우 CIN3는 제자리암으로 진단비가 지급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IN2도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A는 보상 담당자를 비롯하여 여러 손해배상사에게 CIN2가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 질문하였지만 모두들 CIN2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온손사의 블로그에서 CIN2도 제자리암 진단비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라온손사는 A로부터 진단서,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지, 보험 증권 등의 자료를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자궁경부의 이형성은 자궁경부의 평상피세포가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궁경부 이형성은 그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이형성으로 구분되고 경도의 이형성은 CIN1, 중등도의 이형성은 CIN2, 고도의 이형성은 CIN3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르러 세계보건기구는 자궁경부 이형성을 LSIL과 HSIL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자궁경부 이형성의 분류에 있어서 CIN 분류와 LSIL, HSIL 분류를 혼용하고 있어서 제자리암 진단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궁경부 이형성은 N87로 진단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경부의 양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26.0으로 진단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진단은 모두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제시된 세계보건기구의 신생물 분류 기준에 따르면 자궁경부의 이형성 단계가 CIN2에 해당하더라도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D06으로 진단되어야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는 N87 또는 D26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암보험금 청구에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라온손사는 위와 같은 쟁점을 기초로 이 사건 A의 질병도 비록 조직병리 보고서가 CIN2로 보고되었지만 N87이 아니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D06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라온손사의 재심사 요청서가 제출되자 보상 담당자는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는 CIN3만 제자리암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면서 라온손사의 재심사 청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실시한 결과 라온손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CIN2도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약 3주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라온손사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A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CIN3만이 제자리암, 상피내암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CIN2도 제자리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병리 검사 결과가
CIN2로 보고되고 진단서도 N87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발급되어도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유합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보험 분쟁 해결의 기본입니다. 라온 손해사상은 폭넓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판단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